일본 영웅들이여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 일본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버리는데 우크라이나야, 너네 선 넘는다. 심지어 일본이 한국한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한국이 비슷하다는 헛소리를 해버리. 일본도 주변국들 때문에 고생이 참 많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동정하고 돈 보내주고 무기 보내주고 외교적으로 껴안아주던 우크라이나가 동아시아에서만은 왜 스스로 이미지를 완전히 박살냈는지 오늘 이 사건 하나를 끝까지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히실 겁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왜 한국인들 입장에서 그냥 기분 나쁜 해프닝. 수준이 아니라 외교 감각 자체가 박살난 사건인지, 그리고 결국 왜 한국한테 도움 요청했다가 스스로 문 닫아버린 꼴이 됐는지, 일본 반응과 한국 반응, 그리고 숨겨진 진짜 포인트까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일본 편들다가 한국한테 진짜 필요한 순간에 참교육당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자업자득처럼 흘러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의 시작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였습니다. 2024년 9월 우크라이나의 주일 대사가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방문했고 현지 대사관 계정을 통해 관련 사진과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이 장소가 그냥 일본의 평범한 추모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스쿠니는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심한 곳이지만 한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침략전쟁 미화와 직결되는 상징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관련 행보가 나올 때마다 깊은 유감과 실망을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거든요. 여기서 우크라이나 대사가 올린 메시지, 분위기가 더 문제였어요. 그냥 예의상 방문했다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을 추모한다는 식의 뉘앙스로 읽혔거든요. 일본 보수층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일본의 역사관을 이해해주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림이었고, 반대로 한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피해국이 침략 전범이 합사된 곳을 미화해 이 반응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관련 게시물은 결국 삭제됐고 중국 쪽에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South China Morning Post도 우크라이나 대사가 야스쿠니 신사 방문으로 중국을 무시했다는 식의 제목으로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외교 실수했네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진짜 불이 붙은 건 그 다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주일 대사가 개인 SNS에 일본 방위성 자료 기반 지도를 올렸는데 거기에 독도가 사실상 분쟁 지역처럼 표시돼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한국 입장에서 그냥 선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독도는 한국인들한테 단순한 섬이 아니거든요. 일본 제국주의 기억과 직결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인 겁니다. 너네 지금 일본한테 돈 받고 무기 받고 싶어서 독도까지 일본 입장으로 말아버린 거냐? 이 반응이 왜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대사는 과거에도 한국과 러시아를 일본 입장에서 비슷하게 보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게시물을 공유해 논란이 있었고, 이번 지도 논란까지 겹치면서 한국 내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국제 여론과 우방국의 지원이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굳이 제일 민감한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반일 감정 문제를 건드렸다? 이건 외교적으로 보면 거의 자해에 가까운 행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면서 도와줄 사람 뺨부터 때린 셈. 그래서 당시 한국 커뮤니티 반응이 아주 냉정했습니다. 야후 재팬에서도 이 사건이 크게 퍼졌는데 일본 네티즌들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어요. 보수층 일부는 우크라이나가 일본을 이해해준다며 반겼지만 다른 층에서는 왜 외국 외교관이 일본 역사 갈등에 이렇게 깊게 들어오냐, 괜히 한국과 중국까지 자극해서 일본 외교만 피곤하게 만든다는 반응도 상당했습니다. 이게 반전 포인트 첫 번째예요. 우크라이나는 한국 여론을 잃었고 일본에서도 만장일치 환영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레딧이나 국제 반응을 봐도 이건 일본 극우층에게만 박수받는 행동이지 전체 외교에는 손해라는 시선이 분명히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는 한국 여론을 잃었고 일본에서도 전략적 실익은 없었다. 이게 제일 최악의 외교거든요. 한쪽 편 들었는데 그쪽에서도 핵심 자산이 안 되는 거. 자, 이쯤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외교 실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먼저 한 줄만 남겨주세요. 뒤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일단 계속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사건이 더 기묘하게 이어집니다. 바로 북한 미사일 이야기예요. 당시 한국인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신을 키운 또 하나의 배경이 있었거든요. 북한 미사일 엔진, 우크라이나 쪽 기술 아니냐? 이 의혹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 국제안보 분석과 미국 정보당국 기반 보도들 사이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초기 고도화 과정에 우크라이나 계열, 엔진 기술 또는 설계 자산 유출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 북한에 줬다는 확정 의미는 아닙니다. 구소련권 방산기술 유출 가능성, 특정 공장이나 설계 라인 유출 의혹 수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대중인식이에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우리를 겨누는 북한 미사일 기술 배경 의혹에 우크라이나 계열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이 감정선이 이미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최근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급의 엔진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2026년 AP 보도에서도 북한의 대형 고체 연료 엔진 시험과 전략무기 고도화를 전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그 위협을 직접 받는 당사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정서에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놈한테 연결 의혹은 있고 우리 역사 문제는 건드렸고 이제 와서 무기는 달라? 여기서부터는 그냥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외교 신뢰의 문제로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전 포인트 두 번째,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사실상 천공2 같은 방공체계 빨리 좀 달라는 식의 간절한 시그널을 보내는 국면이 옵니다. 직접적이든 우회적이든 한국산 방공망과 포탄, 군수지원 역량에 대한 관심은 전쟁 기간 내내 굉장히 높았어요. 한국산 무기가 성능 좋고 납기 빠르고 실제 전장 신뢰도가 높다는 게 이미 입증됐거든요.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원칙과 법적 제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진짜 아쉬운 카드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국 여론이 어땠겠습니까? 좋게 말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준다였고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 너네가 독도 건드려 놓고 이제 와서? 였죠. 이게 진짜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외교라는 건 결국 법과 제도만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여론, 감정, 정치적 정당성, 국민 공감대가 같이 움직여야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한국에서 그 공감대를 스스로 박살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원래도 법 때문에 어렵던 걸 감정까지 잃어서 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건 진짜 외교적으로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공식 무기 직수출은 막혀 있어도 우회 지원이나 군수 협력, 탄약 보충, 제3국 경유 방식 같은 회색지대 옵션이 늘 거론되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의 민심을 스스로 적으로 돌렸다? 전쟁하는 입장에선 이건 너무 큰 실수입니다. 자, 이제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 나옵니다. 반전 포인트 세 번째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한국한테 실수했다가 아니라 일본이 동아시아 외교에서 얼마나 영리하게 자기 프레임을 외부에 주입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자국 역사 문제를 정면으로 설명하기보다 우리도 주변국 때문에 늘 힘든 나라 라는 피해자 프레임을 굉장히 잘 깔아요. 그러니까 외국 외교관이 일본에 오래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일본 우익식 내러티브에 스며들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거든요. 한국은 늘 과거사만 꺼낸다. 독도는 분쟁이 있는 곳이다. 야스쿠니는 그냥 전몰자 추모시설이다. 일본도 안보 압박을 받는 피해국이다. 이 프레임이 외국인한테 먹히면 본인은 중립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론 일본 입장을 복제하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주일 대사의 행동은 딱 그 전형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냐? 한국에서는 신뢰를 잃었고 중국에서는 반발을 샀고 일본에서는 극우층 일부, 박수 외에는 전략적 실익이 크지 않았어요. 즉, 외교적으로 가장 얻으면 안 되는 결과만 다 얻은 겁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2024년 야스쿠니 관련 논란은 사실 우크라이나 대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같은 해 10월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 취임 직후 야스쿠니의 공물을 복납했고 이게 국제적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Reddit World News에서도 이 소식이 올라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외국인들 반응은
일본은 왜 계속 이걸 반복하냐는 비판 일색이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 대사는 그 타이밍에, 그 흐름에 올라탔던 거예요. 일본 우익이 야스쿠니를 정상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거기에 동조하는 그림이 연출된 겁니다. 이게 한국인들 눈에 어떻게 보였겠어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일본 우익 정치에 들러리 서는 거냐?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불신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 온라인 반응 중 제일 많이 공감받은 댓글 2개를 보면 이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공감수 15,000개를 받은 댓글이 이겁니다. 도와달라면서 독도는 왜 건드리냐? 이게 외교관 맞냐? 그리고 공감 12,000개짜리 댓글이 이거예요. 전쟁이 불쌍한 건 인정하는데 멍청한 건 별개 문제다. 이 2줄이 이 사건 전체를 요약합니다. 짧지만 완전히 정확해요.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데 저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냉정하게 봐야 해요. 전쟁 중인 나라라고 해서 모든 외교 실수가 자동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 중이기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해요. 왜냐하면 전쟁 중인 나라는 총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국제 공감과 외교 자본이 생명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태워버렸다. 그럼 그건 그냥 전략 실패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런 계산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화내는 게 아니라 얘네가 진짜 우리 편이 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국은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사이에서 외교와 안보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무기 한 발, 외교 메시지 한 줄, 지도 한 장이 전부 안보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도를 건드리는 순간 그건 그냥 기분 나쁜 말실수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 감각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사건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이미지 관리에 능숙한지도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자기 역사 문제를 직접 바꾸진 않으면서도 외국인에게는 정상국가, 예의 바른 안보 파트너,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대표 같은 인식을 꾸준히 심어왔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야스쿠니, 독도, 교과서, 전범인식 같은 민감한 문제들이 계속 살아있습니다. 겉은 부드러운데 핵심은 하나도 안 바뀐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사는 그 겉면만 보고 들어갔다가 동아시아의 지뢰밭을 제대로 밟은 셈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한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일본 편들면 서방 외교 점수는 따는 줄 알았는데 동아시아 현실은 전혀 달랐다. 그리고 그 대가를 가장 크게 치른 건 결국 우크라이나 자신이에요. 한국이라는 중요한 군수 강국, 방산 강국, 여론 강국을 스스로 멀리했으니까요. 이게 그냥 인터넷 분노로 끝난 게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 전쟁은 총만 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끝까지 도와주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도움은 결국 신뢰 위에서만 나옵니다. 신뢰를 잃으면 동점은 남아도 지원은 줄어들어요.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건 딱 하나예요. 국제사회는 약한 척하는 나라보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을 분명히 가진 나라를 더 함부로 못 대한다. 독도든 역사든 안보든 우리가 선을 흐리게 하면 남들도 가볍게 봅니다. 반대로 선을 분명히 하면 처음엔 불편해해도 결국 계산은 우리 쪽으로 바뀌어요. 그게 외교고, 그게 국격이고, 그게 진짜 참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너무 경솔했다. 그래도 한국은 전략적으로 더 냉정해야 한다. 결국 일본의 프레임 전쟁이 제일 무섭다. 이 셋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공감하시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이것도 물어볼게요. 러시아와 북한이 붙는 이상 한국이 감정과 별개로 전략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인도적 지원만 하고 군사는 확실하게 선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주제는 감정만으로 보기엔 너무 크고 그렇다고 계산만으로 보기엔 너무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의견이 진짜 중요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일본 현지반은 한국이 유리해지는 국제 이슈 그리고 겉으로는 안 보이는 진짜 판의 흐름까지 가장 빠르고 가장 날카롭게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